다들 온라인 판매한다고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판매가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상품 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일단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팔아보세요. 이런 시간 낭비하는 소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소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게끔 오늘 영상에서 싹 다 풀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알려드려도 막상 실행하는 사람들은 3%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영상에서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요, 노트북이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잘 나가는 상품을 팔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 여러분이 봐도 이런 상품은 올렸을 때 판매가 된다면 객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내가 금방 매출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판매를 하고 싶다면요, 이런 모호하게 생각하는 소싱 방법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상품을 팔 능력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본이 많아서 대기업들처럼 바잉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기똥차게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형 키워드를 팔면 되는 게 아니라요, 대형 키워드에 파생된 상품이나, 즉 소형 키워드 상품을 여러분들은 팔아야 돼요. 그럼 왜 소형 키워드 상품을 팔아야 되냐?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 그 도적 캐릭터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4차 전지까지 찍고 레벨 140까지인가 그렇게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이플 스토리를 한다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레벨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 낮을 때는 엘리니아 같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슬라임을 잡으면서 레벨을 키워야겠죠. 근데 내가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골렘의 사원 이런 데 가서 스톤 골렘을 잡는다거나 크림슨 발록을 잡으면 좋은 아이템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스톤 골렘이나 크림슨 발록을 잡으러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다라는 거죠. 이 온라인 판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절대 대형 키워드를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형 키워드 상품이 아닌 소형 키워드 상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소형 키워드를 팔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중형 키워드, 그 다음에는 대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대형 키워드 상품을 팔아보자라는 거죠. 작은 거부터, 시장이 작은 거부터 여기서부터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치열한 것으로, 좀 더 시장이 크고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셨더라도 다른 쪽에서 사업을 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급을 맡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상품을 팔아도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개념도 없고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대형 키워드보다는 소형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소형 키워드의 상품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대형 키워드 상품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이라면 이 작은 키워드 상품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키워드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저가형 상품과 고가형 상품인데, 이 개념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구매하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물티슈를 산다라고 하면 이 물티슈를 사기 위해 블로그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리뷰도 다 보고, 이러고 나서 물티슈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티슈를 살 때는 가격이 싸거나 배송이 빨리 오거나, 아니면 쿠팡이 들어가서 리뷰 많은 로켓 배송인 물티슈를 사서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반대로 고가형 상품은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제 예시로 들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손목을 삐끗했어요. 이 손목을 삐끗했는데 일상생활 할 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치료 같은 거는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만, 이 일상생활 할 때는 이 손목 보호대를 차면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손목 보호대를 알아보던 중에 뭔가 아무거나 착용을 하면 오히려 손목이 더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좀 알아보고 이 손목 보호대를 산 거거든요. 이 손목 보호대를 알아보니까 일반 손목 보호대가 있고요, 의료용 손목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그 의료
의료기기로 등록된 손목보호대, 이 두 개를 알아보다가요, 의료용 손목보호대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의료용 손목보호대를 샀거든요. 저는 지금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나랑 연결된 거,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거, 뭐 손목보호대나 허리 통증을 예방해줄 허리 보호대라든지, 뭐 관절염이 걸려서 내가 뭘 사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고관여 상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여 상품은요, 싸다라고 해서 사지 않고 배송이 빠르다라고 해서 무작정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 고관여 상품은 구매하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이게 나한테 합리적이다,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고관여 상품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자, 그럼 이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관여 상품을 뭐 소싱을 할 때는요, 요런 카테고리나 아무 카테고리 들어가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필터를 2만 정도로 걸러줘요. 저관여 상품 소싱을 할 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강도가 낮고 세부 키워드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키워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색수가 2만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경쟁 강도는 0에서 2 정도로 체크를 해줘요. 밑에 거는 저희가 필터를 책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수 순으로 쫙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즈3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다 보면은 제가 팔아볼 만한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 주는 거죠. 생활 건강이나 이런 카테고리로 검색수 2만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경쟁 강도는 0에서 2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검색을 해서 내리다 보면은 목 견인기라든지 무지 외반증 교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은 거는 일단은 체온계라는 상품을 저는 찾았다라고 할게요. 경쟁 강도도 2는 조금 넘지만 2.05로 괜찮고요. 그리고 로켓 상품 비율도 좋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검색 수도 봤을 때 뭐 들쑥날쑥 살짝은 있지만은 그래도 스테디하게 15,000 이상은 나와준다, 시장성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상품, 내가 체온계를 가져와서 팔면은 경쟁자들은 어떻게 있는지 제가 한번 봐주는 거예요. 경쟁자들의 단가는 얼마고, 이렇게 봤을 때 딱 봐도 리뷰가 1863, 1765, 4160, 리뷰 6.5만 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 시장에는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레벨에 맞는 시장이 아니라 레벨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드에 보면은 연관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겨드랑이 체온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저는 겨드랑이 체온계를 한번 해볼게요. 겨드랑이 체온계도 경쟁 가격도 괜찮고 로켓 상품 비율도 낮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리뷰 1765, 745, 74, 69, 293,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해볼만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보다는 레벨이 좀 더 낮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겨드랑이 체온계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가가 너무 싸요. 단가가 너무 싸서 이거를 뭐 소모품처럼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이 겨드랑이 체온계는 안 할게요.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럼 겨드랑이 체온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기 체온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기가 들어가면 조금 인증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해져서 저는 비접촉 체온계 요거 한번 봐볼게요. 비접촉 체온계도 뭐 경쟁 강도가 3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로켓 상품 비율은 아주 좋죠. 키워드가 뭐 과거에는 쫙 올라갔지만 지금도 그래도 꾸준하게 2000 정도는 나와주는 거죠. 2000만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루에 50명은 검색을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접촉 체온계 이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시장을 봤을 때 7079, 333, 8188, 3488, 단가는 높은데 뭔가 좀 이것도 해보기 애매하죠. 그러면 1페이지에 내가 노출은 못하더라도 단가는 저가 괜찮아서 이쪽 시장에 한번 저는 뛰어들어 보고 싶긴 한데, 조금만 내려가면은 리뷰가 4개, 58개, 14개 있죠. 저희가 여기까지만, 어떻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구매가 이뤄질 텐데, 이랬을 때는 저는 이제 네이버 쇼핑뿐만이 아니라 블랙키위라는 곳에 들어가 줘서요, 한 달에 검색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고,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다 과거에 발행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최신성 점수를 먹고 블로그를 발행을 해서 그 블로그 하단에 링크를 넣어서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블로그들이 다 옛날 거다 라면 내가 한번 블로그를 발행을 해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로그 자체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더 확인하고 싶으면요, 한 번 더 저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여기다가 비접촉 체온계를 저는 한 번 더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불덱스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3개월 전, 4개월 전이죠. 최적 2, 최적 4, 근데 준체 6, 준체 4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블로그를 쓰면서 등급을 이제 키우면은 이 정도 등급까지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준체 6, 준체 4여도 글을 최근에 썼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상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비접촉 채용계를 검색을 했을 때 충분히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등급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블로그를 쓰게 하면은 충분히 이 비접촉 채용계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여러분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디서 소싱을 하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1688에서 소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688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으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1688에서 검색을 할 때 아까 비접촉 채용계였잖아요. 비접촉 채용계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고 원격 채용계라고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원격 채용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줄게요. 그랬을 때는 딱 원격이 가능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34위안, 7.5위안, 7.5위안짜리는 이게 진짜 7.5위안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688 중에 이렇게 등급 보는 거 제가 전에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하시면 1688에서 소싱할 때 훨씬 더 편하실 거고, 3.5위안의 실력상가 일단 저는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17위안 가격이 싸서 저는 일단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위안짜리 패키징이 돼서 오는 것 같고요. 쭉쭉쭉 여러분들이 봐줍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상세 페이지까지 내가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웨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아까 그 주소를 이 네이버 웨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1688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여기 중국 국기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또한 여기 이미지 번역이 있어요. 이미지 번역을 눌러주시면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까지 볼 수도 있고, 이거를 17위안으로 잡고요, 내가 샘플로 한 30개만 50개만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17위안 곱하기 환율 해주고요, 저는 200 정도 넉넉하게 잡고 진짜 넉넉히 여러분들이 잡아서 1.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4,700원, 4,8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 보면은 77,000원, 뭐 7만원, 4만원, 39,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단가가 좀 비싼데 저희는 원가를 4,700원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최저가로 팔고 싶다라고 하면 14,900원에 무료잖아요. 그럼 저희는 13,900원에 무료로 판매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쓰는 마진 계산기인데요, 요거를 아까 저희가 수입 원가를 들어올 때 얼마였죠? 4,760원이죠 4,760원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초보 판매자분들이 마케팅 실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가격으로 승부를 볼 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격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14,900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14,500원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14,5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갈게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형 택배를 보내게 되면 한 2,300원 정도의 택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박스값 한 300원 정도 잡고요, 인건비 하나당 뭐 3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네이버 수수료가 6%죠 근데 이제 올라서 7%라고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는 요거를 하나 4,760원에 가져와서 14,500원에 무료 배송을 팔면 하나 팔 때 얼마가 남죠? 5,825원이 남죠. 여기에 뭐 부가세,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 빼서 한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꽂히는 게 5,149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해볼만 하지 않나요? 영업이익률이 40%면은 요거를 내가 하루에 10개씩만 판다라고 하면 58,000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요 한 가지 상품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좀 더 마케팅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카페 바이럴이나 이런 광고들,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14,900원이 아니라 내가 한 29,900원에 판다라고 저는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다가 기타 수수료라고 돼 있긴 한데 광고비라고 책정을 하고 CPA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 이걸 하나 팔 때 광고비를 저희는 넉넉하게 한 5,000원 정도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는 요거를 하나 팔았을 때 15,000원이 남는 거죠. 내가 광고를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을 올려놓고 광고비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하나 팔 때 몇천원 남길 거 마케팅을 좀 더 잘하면 이렇게 15,000원씩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형 상품을 팔 때는요, 채용계라는 상품을 우리가 처음 팔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점점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와서 우리가 겨드랑이 채용계, 아니면 겨드랑이 채용계에서 비접촉 채용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고관여 상품은 어떻게 소싱을 하는 거냐? 뭐 저처럼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손목을 삐끗했잖아요. 그럼 손목을 삐끗해서 뭐 건초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건초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할 때는 그 관련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관련 키워드를 또 찾아볼 때는 연관 키워드를 찾는 사이트도 또 있는데, 이거는 저는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손목 통증이라고 일단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손목 통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상품을 팔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손목 통증하면 한의원이나 병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뭐 손목 통증 테이핑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손목 통증 보호대,
이거는 수요가 너무 없어서 저는 뺄게요. 아니면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도 많지 않네요. 아니면 내가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죠. 손가락 통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손가락 통증, 뭐 골프 손가락 통증, 검지 손가락 통증, 새끼 손가락 통증, 뭐 엄지 손가락 통증. 엄지 손가락 통증이 더 크네요. 엄지 손가락이 아픈 사람이 많나 봐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 보호대는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검색을 했는데 검색량이 생각보다 많죠. 한 달 기준 7,000개가 넘는다라는 거는 하루에 200명이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는 저는 이 키워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로켓 상품 비율 낮고요. 뭐 경쟁 강도는 보통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관여 상품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 바로 노출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이런 곳들에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저희는 물건을 판매를 할 거예요. 저는 이 키워드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사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엄지손가락 이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게 영양제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이 키워드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엄지손가락 통증은 상당히 키워드 경쟁력이 힘들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엄지손가락 통증, 엄지손가락 통증 하면은 검색량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블로그 발행량이 꽤나 다 최근이죠. 이렇게 최근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켜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통증을 검색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염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한의원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엄지손가락 통증일 때는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잘 보호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보호대 링크를 넣어주면서 우리의 그 랜딩 페이지로 갖고 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과연 이 블로그를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키워드냐, 경쟁을 해볼 만한 키워드냐, 이거는 불덱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엄지손가락 통증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다 최근에 올라온 것들이긴 한데 최적 2 플러스 준체 4등급에도 저희가 3일 전에 올라온 컨텐츠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최신성 점수를 받고 어느 정도 블로그 등급이 된다면은 이 키워드로도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 포스팅을 한번 봐볼게요. 아마 이 키워드는 보호대에도 있지만은 그렇죠, 엄지손가락 보면은 영양제 같아요. 뭐 관절에 좋은 영양제, 콘드로이친 이런 거죠. 콘드로이친, 관절염에 좋은 영양제. 영양제는 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 통증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요,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거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관절염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보호대라든지 이 중에서도 너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좁혀서, 예를 들어 좀 더 좁혀서 가볼게요. 그랬을 때는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그런 상품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것도 꽤 많이 검색을 하죠. 한 달 기준 7,000명이 검색을 하는 거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도 블로그를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블로그를 써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엄지손가락 보호대라고 불덱스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뭐 준체 2, 최적 2, 최적 2 이런 식으로 1년 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높은 등급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키워드를 잡고 했을 때는 1년 정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구해가지고 체험단 리스트를 보고 이 블로그 조회를 하면은 블로그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쳤을 때 이렇게 바로 1페이지에 1등에 나오는 거를 한번 봐볼게요. 쭉 봐볼게요. 뭐 결론은 뭐 이 보호대 좋다, 우리 상품 사라, 이거겠죠. 결론은 이건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19,000원짜리 자 리뷰가 1362개나 있죠. 꽤 잘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꽤 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등급의 블로그를 우리가 찾아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로그 리스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블로그 주소를요, 이 불덱스에서 블로그 지수 조회라고 있어요. 블로그 지수 조회에 이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면요,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최적 2 플러스가 이제 최근에 글을 올렸을 때 이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검색을 하면 1페이지 1등에 떴었잖아요. 이 블로거를 찾아서 이런 최적 2 플러스나 최적 3 플러스 블로거를 찾아가지고 물건을 제공해주고 체험단에 대한 내용 원고를 써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엄지손가락 보호대라는 키워드를 잡고 포스팅을 했을 때는
내 상품이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 1등에 뜰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블로그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고를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설득을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요새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손목 통증이 되게 심해졌는데요, 이거를 병원에서 알고 보니까 손목 통증이 아니라 다 엄지손가락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바로 도입부 부분에서 공감을 시켜주고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여러 개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핀처 엄지손가락 보호대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내 상품으로 끌고 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 상품을 밑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넣고 하면은 내 상품이 이걸 통해서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1362개나 이렇게 있잖아요, 리뷰가. 그러면 또 이 상품을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해서 노출시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 상품을 일단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도매매나 이런 데서 구해와도 되지만 사실 그거 다 중국 1688에서 다 가져오는 건데 1688에서 수입하는 거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알리프라이스라는 걸 깔아주면요, 이렇게 왼쪽에 알리프라이스라고 이렇게 주황색 버튼이 뜨거든요. 이 알리프라이스를 눌러주시고요. 이거 아마 다 중국에서 똑같은 거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똑같은 거 가져오는 거고, 30일 동안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판매된 거 같아요. 11위안짜리. 전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아마 중국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이 판매자도요. 그렇죠, 중국이죠. 아마 똑같은 거 아니지,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목도 있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크롬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고요. 왼손 오른손이 있죠. 이거를 가져와서 한국에 가져오면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내가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사올 거다, 그럼 뭐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쳐주시고요. 옵션은 오른쪽, 뭐 UR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개당 11위안에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가져온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제가 다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환율은 보낼 때 200위안으로 넉넉히 기준을 잡고요. 제가 이거를 100개만 일단 샘플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해운비랑 관세 부가세 제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원산지 증명은 발급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관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발급 비용을 이번에 안 받겠죠. 관세가 싸니까. 그럼 이 금액에서 사실상 5만원을 빼주시면 돼요. 37만 1901원에서 여러분들이 5만원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은 개당 들어왔을 때는 3219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수입하면은 넉넉히 잡아서 3219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넉넉히 잡아서. 나중에 대량으로 할 때는요, 단가가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팔렸을 때는 여기서 좀 더 차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당.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전에 블로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체험단 할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를 뿌렸을 때는 이 블로그를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통증이 심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네이버에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쳐서요, 이렇게 바로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요, 이 핀처라는 브랜드가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안 뜨죠. 1페이지에 안 뜨는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1362개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여기 안에서 구매를 전환시킬 거예요. 이거를 3200원짜리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 지금 19,000원 배송비 별도로 3,000원 더 받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고 내가 이거를 18,500원에만 팔아도 여러분들 이게 마진이 얼마예요? 3,219원, 3,250원 넉넉히 잡을게. 그냥 18,500원. 그 소비자한테 또 이 사람은 배송비도 받죠. 그 내가 하나 보낼 때 2,300원, 포장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스로까지 잡고 마케팅비 CPA 개념으로 블로그 포스팅 그냥 하나당 5,000원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8,845원, 하나 팔 때마다 8,845원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비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를 포스팅 한다라고 하면 하나 팔 때마다 13,800원이 남는 거죠. 요거 지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대충 소싱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지금 블로그 등급도 완전 치열한 것도 아니고 최적 2+면 여러분들 체험단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트들 구해가지고 아까 불덱스에서 블로그 지수 조회해가지고 그런 블로거들 쫙 수집을 해놓은 다음에 체험단 문자나 이메일을 싹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통해서 내 스토어로 유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보면은 지금 엄지손가락 보호대 쳤을 때 다 핀처죠. 핀처.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여기서 바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블로그나 이런 거를 한번 보고 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녀 상품을 한다면요, 이 블로그 원고도 어느 정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저가녀 상품을 한다면 우리가 물티슈를 구매한다고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런 걸 사지 물티슈 블로그 이런 거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아기 물티슈야 조금 관여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물티슈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가서 뭔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봐봐요, 이렇게 리뷰가 1페이지 블로그에 떴는데 물티슈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루에도 리뷰가 30개씩 달릴 수 있는 품목인데 그 생각보다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티슈 같은 것들은 이렇게 통해서 사는 사람보다 저관여 상품은 이런 데서 바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싱을 할 때 소싱을 하는 상품이 저관여 상품인지 고관여 상품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소싱법에 따른 뭔가 마케팅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소형 키워드를 잡아서 판매를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를 제가 메이플 스토리에 비유를 해가지고 레벨이 낮을 때는 우리가 슬라임 같은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레벨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실력이 있을 때 그때 스톤골렘이나 크림슨 발로 이런 애들을 잡아서 좀 더 중요한 키워드, 대형 키워드로 우리가 올라가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싱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 그리고 내가 구매하기 전에 신경을 덜 쓰는 물티슈 같은 상품들은 저관여 상품이고, 저관여 상품을 소싱을 할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필터 걸어서 내가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요. 거기서 메인 키워드에서 좀 더 세부 키워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키워드까지 내려가서 세부 키워드로 가는 게 우리 초보 판매자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관여 상품의 경우는요, 저같이 뭐 손목을 다치거나 엄지손가락 통증이나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 그것도 작은 키워드 전략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충분히 블로그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체험단을 구해서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서 내가 상품을 팔 수 있을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면은 이미 소싱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실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은 이미 팔린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가능하다라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자신있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더라도 굳이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마진만 적고 남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1688에서 제가 직접 가져와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진도 적고, 아까 팔았을 때 50% 60%씩 남고 하나 팔 때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초보 판매자분들이 여러분들 매출을 뭐 1억 2억 할 거 아니면은 1,000만원 팔더라도 50% 나오면 5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돈이 안 돼요. 제가 쇼핑몰에 더 집중을 해서 하면 돈이 되는데, 누군가가 알려줘서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누군가가 좀 더 알려줬다면 내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좋은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면은 이 밑에 링크에 제가 단톡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에 들어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